달라지죠. 식신은 길신 중에 길신이었고 상관은 흉신입니다. 그렇죠. 완전 흉신이에요. 왜 흉신이 됐을까요? 상관이 옛날 시절에 상관은 표현력이고 말이고 한데 뭐예요? 관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엄청 강하다 그랬죠. 자기가 그걸 노출하다 보니까 어때요? 관 입장에서는 원래 관이 큰 건데 관을 개인이 바꿔 막 이래. 그럼 관이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러니까 상관은 그런 의미에서 흉신이 좀 됐지만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는 상관이 이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굳이 흉신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상관은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해 나는 요즘에는. 왜? 그런 투쟁이나 뒤집으려는 성향이 있어야 뒤집어지고 발명을 한다든지 그 왜 독특하게 발명하는 그런, 옛날에 생각해봐. 에디슨 같이 그거 발명한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런 전기 이런 거 막 다 발명했잖아. 그런 것 또한 다 상관의 기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의 발상을 뒤집어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관은 감정 기복이 좀 있으면서 비판을 잘해요. 사람들한테. 반항심이 좀 많죠? 비판과 반항심이 좀 있고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 해요. 창조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연간에 상관이 있으면 아까처럼 초년이면서 조상궁이고 조상 나라궁이고, 그렇죠? 그러면 육친적 의미에서 또 대입해봐요. 상관을. 육친적 의미에서 대입하면 여명으로 보면은 또 자식이죠. 자식을 아까 비슷해요. 식신이랑. 그럼 자식을 조부모 손에 기르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식이. 그런데 기질은 어때요? 조부모가 더 기르기 힘들겠죠. 식신의 기질보다 상관의 기질이니까. 왜? 반항을 하고 연상해보면. 자, 그러면 여명으로 치면 그런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간의 본인의 초년 시기로 가면은 상관적게 노출이 됐죠. 상관에. 자, 첫인상이라 그랬잖아. 내가 상관 저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상대해보면은 뭐를 느꼈냐면 이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눈에 좀 띄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라든지 왜 학교 선생님들이 눈에 띄어서 걔한테 뭐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럼 수학 문제 풀 사람 너 나와. 이거 있잖아. 눈에 띄니까 나와. 이렇게 잘 걸린다니까. 왜냐면 톡톡 튀는 그 매력에. 그래서 나는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보면 뭘 느꼈냐면요. 독특한 눈초리를 느꼈어요.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묘한 눈초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 묘한 눈초리는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예리하게 딱 탐색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캐치해내려고 할 때 갑자기 눈꼬리가 이렇게 촉 찢어지더라고, 살짝. 그래서 촉 찢어지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함을 풍겨요. 눈초리에서. 그래서 저게 상관적 눈초리구나 라고 내가 좀 생각을 했어요. 예리하거든. 쳐다보는 게. 그리고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데는 상관이 하나도 없고 지지에 뿌리도 없는데 연간에만 상관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상대해보니까 와, 진짜 자기 귀에 딱 거슬리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지적질은 진짜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하면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향은 맞다. 근데 그게 연간이 아니어도 상관을 갖고 있으면 그 상관적 기질은 늘 갖고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톡톡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 상관적 일에 노출이 됐어요. 초년 시절에. 식신은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이쁘게 크는 아이지만 반항과 개혁과 창조고 흉신이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그거에 의한 반항이 있을 수 있어. 그걸 내가 봤어요. 또 그런 사례도 한번 봤어.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을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양육을 안 받으면 어때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반항기 올라올 수 있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본인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자유분방하게 크고, 그 다음에 상견적 기질은 그거 있죠. 약간 들이받을 수 있는 욱 성질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그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남자 같으면 욱해서 다투면 뭐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이런 성향도 상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반항적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게 겪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또 이것 또한 흉신이긴 하나 길신과 흉신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게 아까 식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국 자체가 조금 안 받쳐주면 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이 또 뭔가 흉신은 역 이용한다 그래서 역 이용하는 게 잘 발현돼 있으면 또 막 이런 식으로 다 노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지내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 자체는 다 봐줘야 돼요. 그러면 초년 시절이고 조상 나라궁이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예술적 기능이라든지 자기의 이 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사회 나라궁으로 드러났죠. 직업성으로 볼 때는. 그러면 누군가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기술, 기능, 그것이 만약에 나라와 관련된 만약에 그런 사람도 봤어. 인성을 갖고 있는 상관패인 돼 있는 거죠. 지지로 인성을 갖고 연지에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상관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연지에 관련된 무슨 자격증을 받아서 노출이 되더라고. 신금일간인데 임술년이었어요. 상관이죠. 정인이죠, 여기가. 상관패인 했죠. 여기 안에 신금이 들어있어. 신정무해서 뿌리가. 나라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을 받아서 그걸로 일이 드러나니까 상관적 기질을 쓰는 강사가 돼 있더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사례로. 그래서 그렇군. 왜? 증은 나라에서 받았는데 연지이니까. 증은 나라에서 받았는데 자기가 발현해서 쓰는 일은 유명한 강사예요. 그 일과 관련된 강사가 돼 있어. 이래서 상관과 정인을 저렇게 잘 쓰는구나. 그 다음에 뿌리가 지지 신금으로 들어있으니까 저렇게 연지의 혜택을 받아갖고 잘 쓰는구나 라고 봤어요. 이래서 드러나진다. 그 실력이 드러나진다. 그럼 상관적 또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김창옥 같은 말로 그쵸? 유명해진 사람. 말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죠. 유명하죠. 막 강의하러 여기저기 막 다니시죠. 그런 것 또한 그런 재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드러나지는 그런 재능. 이래서 연간에 상관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어쨌든 드러나진 거예요. 드러나진 거. 지지로 내려오면 조금 달라지는 게 그거야. 드러나졌다기보다는 현실에서 겪은 일들이 이제 지지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까칠한 성격은 맞아요. 그러면 천간에 약간 신금과 같은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든다. 그죠? 약간 까칠함이 묻어나는. 왜냐면 일지로 상관과 이따 일지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 특이한 어톤이 있어.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상관적 기질이 저런 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부모가 크게 아까 길씨는 보살피는 거지만 부모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면서 컸죠. 그런 환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지로 상관을 갖고 있으면요. 자, 초년 시절에 연지로 상관 갖고 있으면 약간 일간이 봤을 때는 약간 반항기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반항기 있는 자녀를 멀리 높이 올려놨잖아.
양육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자기 자녀를. 청소년 저 시절을 반항기스럽게 지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 초년기니까. 그 다음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조상궁이니까 조상이 그런 일을 했던, 예전에 왜 양인 얘기했을 때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양인이 연지에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조상이 뭐 전쟁터 나가서 사륙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내 조상이 어때요? 뭐 그런 반항적 일을 했었던 조상일 수 있죠. 그러면 옛날 시대 같으면 안 좋게 얘기하면 반역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게 있어. 개혁이나 개척이니까 옛날에 우리 독립군, 응? 우리 나라 찾으려고 독립했던 그 사람들도 상관적 기질이에요. 그쵸? 저항한 거잖아. 개혁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죠. 그것도 다 상관적 기질이야. 상관을 연주 기둥으로 갖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감정 기복이 큰 일을 겪으면서 자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은 원래 감정 기복이 있어. 그 다음에 상관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구설수라는 게 왜 따라오냐면요. 눈에 띄니까 그래요.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띄니까 자꾸 구설수가 생기는 거야. 야, 쟤는 어땠다? 지금 뭐 저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이제 예를 들면 저렇게 헤어가 노랗게, 만약에 저보다 더 노란 머리로 막 이렇게 눈에 확 띄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딱 나타났어. 그러면 야, 왜냐면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 그럼 화려하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야, 화려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저러고 다니냐? 이러는 사람 있지. 그러면 저러고, 야, 제가 그날 저렇게 옷 입고 저렇게 하고 왔어 하고 구설을 남한테 옮겨버렸어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서 구설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노출되는 일이 좀 생겨. 왜? 본인이 톡톡 튀는 그 성향에 자꾸 눈에 띄니까 그래. 눈에 띄어.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상관으로 갖고 있으면. 아까 식신은 가정 형편이 유복했는데, 좋았는데, 상관은 오히려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가난했을 수 있고. 그러면 일적으로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그런 기술, 기능이 뛰어나면 약간 개척하면서 좋은 곳을 가겠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흉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역용을 자기 실력이 아예 뛰어나 버리든지 아까처럼 식신의 길신으로 갖고 있어서 자기가 예술적 재능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자기가 뭔가 돈벌이를 해서 그런 곳에 진학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좋으면 연지 기둥으로 있으니까 일간이 바라봤을 때 성인이 된 뒤에 나라에 관련된 자기의 그런 특화된 일을 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각종 여러 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나라에 관련돼서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왜냐면 초년 시절의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순발력이 좋아요.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캐치가 빠르고 그래서 이게 말이 빨리 나가는 거야. 상대가 미처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알거든. 뭔 말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대답도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반박하는 것도 다 머릿속에 하여튼 매초 빠른 거예요. 순발력이 좋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빠른 순발력으로 남보다 빠르게 캐치를 하니까 지적질도 잘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개혁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념 같은 게 들어있거든. 방골 정신이 좀 있잖아. 상관이. 그 다음에 월간으로 상관을 갖고 있으면요. 사회궁에 노출되었죠. 반항적 기질의 자식일 수 있고 여명 같으면은 하지만 반항적 기질의 자식이라도 여명이면 월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기르려고 엄청 이렇게 잘 기른다 라고 보여져요. 사회 문제에 월간으로 딱 상관을 올리면 그냥 왜 그런 거 있지. 불쌍한 이웃 아니면 정치, 개혁, 다큐
막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30대 청년식이죠. 사회궁이고 부모궁이에요. 그럼 이런 걸 아버지 자리고 어머니 자리고, 자리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성향이 좀 비판가적인 성향일 수 있어요. 아버지조차도. 본인 성향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그런 성향. 그럼 어머니 자리로 내려오면? 어머니도 그럴 수 있죠. 예리하고, 뭔가 남들보다 잘 판단하니까. 언변 실력이 좋은 거를 가지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식의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자꾸 내비치고 말하고 하니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총명가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상관 이러면은 좀 다르죠. 월지로 상관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월지일지로 갖고 있는 게 진정한 상관이죠. 상관, 그 사람의 본 성격. 그 다음에 사회로 드러나는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상관적 성격이구나를 좀 알게 되는, 월일지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월지로 가면은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거고, 일지로 가면은 내 내부 가정 환경에서 내 상관적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상관이 있을 때는 참, 이 상관적 성향이 너무 발현이 크면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상대방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 강한 성향 때문에. 그럴 때는 정인이 있는지 좀 봐줘야 돼. 정인이 있으면 이 상관적 기질이 많이 눌러져 있어요. 참 현명하게 나오는 상관이 될 수 있거든. 월지로 갖고 있으면 어머니가 성격이 셀 수 있겠죠. 어머니 자리니까. 자식이, 반항아인 자식이 통제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가. 그 다음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여명이 만약에 쳐다봤을 땐 자식을 여기다 올려놔서 반항아인 자식을 놓고 있지만 본인도 부모 말 안 들어갖고 반항아였을 수 있다는 거야, 상관으로. 반대로. 그렇잖아요. 본인의 기질이니까. 자기의 환경인데 본인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어. 그러면 왜 월주에 저렇게 상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만약에 부모랑 싸웠어. 자, 봐봐요. 부모랑 막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왜 그 백가방 하나 들고 나 집 나갈래 이러고 나가는 가출하는 애들 있잖아. 왜 막 이 분노를 못 느껴서. 그러면 상관 기질이 있어서 가출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상관. 그 저항한 거죠. 저항. 나는 가출이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가출이라고는 부모랑 뭐 그랬다. 이래서 난 가출할래. 뭐 진짜 어린 마음에 왜 진짜 그 철없이 가출한 애들도 있잖아. 그랬다가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다 저런 상관법적 기질에서 올라온 성향이라고 생각하게 돼. 방골 기질이 좀 강해요. 상관 자체가 그냥. 정인이 있으면 좀 괜찮고. 그래서 상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꾸 회사에 들어가면은 늘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져. 관을 좀 이렇게 개조하고 싶은데 안 개조해져.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게 상관적 기질. 일지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나 성향이 좀 세죠. 아까처럼 발명가 막 이런 사람들 얘기했을 때처럼 창조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일지로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막 하고 있죠.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내가 이제 경자일주들, 특히 나한테 친한 사람 중에,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 경자일주가 2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상관이랑 좀 달라요. 말을 할 때 세긴 세요. 근데 그렇게 세게 말하는 그 안에는 꼭 정이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사귀고 나서 알고 보면 다 정이라고 느껴지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내가 대구에 아는 언니인데, 뭐 내가 뭐 만약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뭐 말하자, 이 대구 말투 세죠.
세면은, 와, 진짜, 그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약에 약속인데 갖고 오래? 그러면, 내가 깜빡하고 못 가져갔네? 이러면은, 보통, 그래? 그럼 어떡할까? 뭐, 이 서울 사람들 막 조곤조곤 그렇게, 야, 내가 그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거 까먹으면 어떡하냐? 일단 질르고, 아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막, 그래.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딱 듣고, 뭐야, 화를 왜 저만큼이나 내지? 이러거든? 근데 저만큼이나 내지 했는데 갑자기 뒤돌아, 야, 근데, 야, 밥 못 먹으러 갈래?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갑자기 기분 나쁘게 해놓고, 저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말한다고?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뭐지? 이랬는데, 이게 그들의 성격인 거예요. 대구 성향에 상관 성향이 같이 섞이니까 그 말 세게 한 게 자기 나름으로는 그게 화가 아니었어. 화가 아닌데 나는 화로 들렸거든. 그 화로 들린 나는 화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살짝 나빴다가 밥 뭘 먹으라 그래. 저 인간 왜 저러지 하는데 그거를 몇 번씩 겪다 보니까 와 진짜 일상 언어로 그 말투를 쓰는데 심지어 자기 남편한테도 내가 그거 청소해내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래 놓고 밥을 막 차려놨어. 그래서 따뜻하게 해갖고. 그리고 둘이 아무렇지 않게 또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봤어요. 저 말투를 다 이제 이해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상관의 말투를. 대구 큰 집에서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 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대구 사람들이 상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지역이. 화기운이 많으니까, 왜냐면 내가 처음에 대구 가갖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의 일화를 잠시 설명해주면, 목욕탕을 가서 때밀이 하지만, 저기요, 저 때 밀 수 있어요? 금방 밀 수 있어요? 이랬어. 그랬더니, 열쇠 걸린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열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나는 서울에서 처음 가갖고 그 말을 딱 듣고 아니 이분이 좀 뭐 그런가? 이러면서 너무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일상 용어라서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손님이 와갖고 이모 저 다음에 때리면 야 니 이거 안 보여 바쁜가? 기다리라 카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와 얼마나 기다리는데 또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야 얼마 걸릴 것 같아 막 이러면은 그럼 이따 말해줘 이모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워. 내 눈에는 싸우는 걸로 들렸는데 그들은 싸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적응이 돼갖고 괜찮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간혹 서울 사람들이 나한테 말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럴 때 말투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듣고 나서 이게 묻었구나 나한테 스며들었구나 그 상관의 성향이 스며들었구나. 진짜 말투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대구 가면은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 말투 들으면은 전부 싸우는 것 같거든. 실제로 이거 일화 얘기하다가 실제로 내가 그 친척들이 모여서 명절에 진짜 한 20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떠드는데 와 진짜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기절할 뻔했거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저거 혹시 저러다가 무슨 기구 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노심초사해서 막 봤는데 갑자기 밥 다 먹었나? 가자 그럼 이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전부 웃으면서 가입시대 이러면서 전부 그래서 내가 뭐야? 와 이렇구나 사람들. 근데 그걸 알게 된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힘들었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오히려 정겨워. 이제 알게 되니 너무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습성을 딱 알게 되니까 정겨워졌어. 그러면 상관의 성향도 내가 이 상관을 경자일주에 딱 대입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분을
처음에 딱 익숙해질 때까지 이 적응이 안 돼갖고 미치는 줄 알아. 왜냐면 모든 일에 소리를 지르거든. 도대체 모든 일에 소리를 질러. 근데 저희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들 오면 우리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싸우는 줄 안다니까. 상관 부부 싸우는 줄 알지. 왜냐면 지적질하면서 엄청 잔소리하면서 세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줄 알아. 근데 그 둘이는 절대 안 싸워요. 나는 진짜 저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세게 얘기하던데 뒤돌아서서 같이 야 근데 내일은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야 진짜 신기한 부부였어요. 이 일화를 얘기하면 상관 얘기하다가 이제 대구가 거론이 됐네.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멜레온적 기질이 너무 강하니까 변동이 너무 심해서 극과 극이야. 그리고 진짜 좋게 말할 땐 또 애교가 엄청나요. 그래서 애교를 장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재미있는 데는 엄청난 애교를 발휘하면서 막 사람들을 아우르고 막 주목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주목받는 거 좀 좋아해요.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흥미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금방 실증을 내는 것도 상관의 기질입니다. 이래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관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부부들을 보니까 그 세월에 그걸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절대 그냥 이해하고 딱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내가 진짜 또 원래 상관의 기질이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기 이게 확 틀려갖고 싸움하는데 그게 싸움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던데. 거의 막 폭주 기관차처럼 그 사람을 진짜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작살을 내야 끝날 것처럼 달려들더라고요. 그래 놓고 뒤돌아서 또 처리하고 수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 상관 기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성향으로 내가 이렇게 대해 봤을 때 뭘 느꼈냐면 대화가 잘 되고 하는데 그래에 인색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그건 아니지. 약간 말할 때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단 수정하고 정정해 주려고 해요. 그 상대방이 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상대방들은 그게 힘든 거야. 왜 자꾸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막 그러지? 그래서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대해봤더니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더라 이러고 한마디 해주잖아? 확 떨어져요. 진짜 그 폭주 기관차가 그냥 단숨에 조용해져. 이래서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같이 어울리면서 그거를 융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나도 좀 느꼈어요. 그 상관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지적이 맞지? 그러니까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촉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을 얘기하는 중에 말이 빨리 나오는 이유도 이 사람이 말하려는 걸 미리 캐치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거에서 빨리빨리 캐치가 되니까 지적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성향이니까 어쩔 수. 그럼 뭐예요? 남보다 빠르고 촉이 좋고 오히려 알고 보면 뚫려 있는 거잖아. 기운이. 하여튼 상관은 사람을 알게 되면 다루기 어렵지 않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꾸 상관은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시간은 상관의 기질이 내가 시주 기둥으로 상관이 있어 이러면 머릿속에 또 뭐가 떠오르냐면 이 사람들은 노년이잖아. 노년이죠. 여기 노년. 자,
중년 막 이랬어요. 노년에 상관적 기질이 죽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시주 기둥으로 상관 기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관을 올리고 있어 이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아 이분들은 노인정 가서 개혁을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왜냐면 그걸 개혁할 곳이 자기가 그거를 개혁해서 바꿔서 두드리고 자 할머니들 자 질서 지키고 막 이러면서 여기 밥당번은 너 뭐 하면서 있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막 밥당번은 넌데 청소는 네가 하고 자 이거 규칙 지켜서 하면 빨리 끝나겠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시간으로 갖고 있으니까 노년에도 자기가 화려한 나는 또 시간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가 또 떠올랐냐면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그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 발음이 왜 안 돼? 막내 할머니 화려하게 치장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와 막 언변 막 그 다음에 행동하는 저분 혹시 시지로 상관 같지 있지 않았을까? 열어보진 않았지만 왜냐면 그런 인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시주 기둥에 시간의 상관을 갖고 있다. 그럼 그런 성향들이 좀 비춰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상관을 갖고 있다는 건 어때요? 관을 극해서 뭔가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도 뭔가를 뒤집고 싶어 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다 보면 여기서도 아이 그만 때려치고 싶어가 항상 마음에 들어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나 시지로 갖고 있다는 거는 자기의 상관적 성향을 약간 자기 내면에 좀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성향으로는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갖고 있죠. 그래서 노인정 가서 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아파트 노인정 가고. 그래서 시간으로 상관이 있으면 노년에도 나는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생각하는 자기 미래도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만약에 방망래 할머니면은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드러나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도 일간의 마음속에 아직 노년이 안 됐으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시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주 기둥 자체가 자녀의 기둥이니까 어때요? 자녀의 성향도 약간의 반골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반항적 기질도 좀 갖고 있는 아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월지나 시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변 실력이 많이 좋아요. 많이. 상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년에도 예술과 창조 같은 활동력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겠죠. 시지로 갖고 있으니까. 노년에도 틀을 깨고 싶어 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잘 발현돼 있으면 자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렇다기보다 자녀와 비판적인 대화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그 사회 시사라든지 이런 게 대화가 되는 자녀일 수도 있겠죠. 뭔가 상황적으로 세상은 왜 이렇지 하면서 자녀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시주로 상관 갖고 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노인정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런 게 왜 연상이 되지? 희한하게 연상으로 막 작용이 된다니까. 그럼 분명히 노인정 가서 그러고 있는 할머니 보면 상관 할머니일 거야 막 이러면서 상관 할아버지일 거야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재밌죠? 자, 상관은 흉신이면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일이 많고 사람관계에 트러블도 자꾸 발생하고 좀 힘든 일을 겪고 자기가 일어서는 흉신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은 말조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의 기질 그대로 말하다가는 자꾸 오해 사는 일이 생겨갖고 상대방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제일 크니까. 그럼 말조심을 제일 많이 한 뒤에 학습이 필요해. 상관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를 또 알게 돼요. 상관들이. 그러면 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일, 우리 나이 들면서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노인정 가서 해도 좀 순화된 상관을 좀 쓰겠지. 그때 되면은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본인들은 본인들한테는 맞는 거니까 좀 욱할 때도 우라통이 좀 치미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상관들을 상대할 때 말하다가 못 이기고 뒤돌아서서 이제 그 말 안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러면 상관을 아까 다루는 법은 한 가지 알려줬죠. 근데 상관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긴 해요. 인정을 해주면은 아주 순해져요. 상관들은.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상관이야 이러면 인정을 해줘 놓고 그게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거나를 판단이 됐을 때는 뒤에 말을 다시 대화를 섞는 방법. 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상관들이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막 이러니까 오지랖도 넓고 하는데 오지랖의 1등은 솔직히 상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사람들 상대해보고 막 하면 그럼 1등은 내가 얘기했죠. 오지랖의 1등은 상관, 2등은 식신제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식신제살의 그 성향도 굉장히 오지랖이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3등은 편재 같아. 그래서 오지랖을 잘 부리는 자, 이래서 상관을 이제 봤어요. 자, 상관들은, 그 다음에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기브앤테이크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만큼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런 거에 또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관적 기질에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조차도 상관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면은 잘 유대 관계가 좀 괜찮게 지낼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잘 아우르고. 그래서 또 있어. 또 방법이. 내가 상관은 또 그 강하게 막 부딪히는 사람한테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반발을 해서 막 하면 더 막 강하게 누르거든. 근데 불쌍한 척을 싹 해버리잖아. 상관 앞에서. 그럼 불쌍해서 또 이 사람이 마음이 푹 수그러들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 누그러들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상관을 뭔가 잘 다룰 수 있는 요법으로 응용해서 쓰면 괜찮겠죠?